주변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신들린 칼솜씨의 요리 실력으로 주목받은 분인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호남 최초로 대한민국 조리 명장에 선정이 되셨고요. 이제는 남도 음식 홍보대사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유성 명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네, 이렇게까지 반응이 폭발적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프로 하나, 제대로 된 프로 하나 찍었다, 이 느낌 정도였는데, 막 사람들이 알아보고 저기 하는데, 목욕탕 안에서도 누가 사인해주라고 그러고,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나갈 때 요리 경연 대회에 네. 사실 심사위원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출연자로 나간다는 게 굉장히 좀 파격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또 그렇죠. 출연 결심하셨어요? 그렇게 전화 왔을 때, 이제 당연히 심사위원으로 섭외가 왔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과정을 이제 쭉 물어봤더니 심사위원이 아니고요. 출전자로. 근데 이제 미국의 백악관 만찬 셰프, 그다음에 미슐링 스타 셰프들 이렇게 내노라는 사람들 다 나오는데 우리 호남에만 출연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 호남의 제대로 된 맛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하고 결심 먹고 이제 면접 볼 때 PD한테 요리 구판이 벌어졌으니까 작두 한번 제대로 타보겠습니다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PD가 네. 여태까지 면접 봤던 사람 중에서 제일 좋아했다고. 근데 이런 표현을 직접 하셨으니까 네. 진짜 작두를 네. 타신 게 네. 방송 끝나고 나서 칼솜씨도 굉장히 네. 화제가 됐고 칼솜씨뿐만 아니라 네. 별명이 굉장히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안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그 다음에 안유성 해서 안버지 그러는데 집에 있는 좀 말썽꾸러기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밖에서 이렇게 좀 민망한 일을 당하면은 같이 똘똘 뭉쳐서 아버지를 지켜내는 가족,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20, 30대 젊은 팬층이 확실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좋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패션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프로페셔널하고 손님들이 왔을 때 진정한 저의 음식을 저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할 정도로 저도 제 몸을 가꾸는데 아낌없이 가꾸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명품은 제 이 셰프복, 명장 휘호가 있는 이 셰프복이 진정한 명품이지 않나 싶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민이 다 한마음으로 응원했는데 너무 아쉽게 탈락하셔서 그러니까요.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그렇게 안타깝게 떨어지니까 그 마음이 팬심이 저한테 싹 몰렸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게 떨어지고 그 제작을 했던 우리 김학민 PD님도 직접 전화가 오셔가지고 시즌 2에는 그러한 모습들을 안 담고 팀전 같은 것을 많이 줄이고 그렇게 해서 그 룰을 바꾸겠다. 그래서 직접 전화 오시고 일요일 전화도 오시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좀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요식업에서는 이미 금수저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오랫동안 요식업에 종사를 하셨던데 그 영향으로 요식업에 종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어머님은 이북 분이셔요.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제일 전라도의 큰 도시로 오셔가지고 아버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식당을 갈비집도 하시고 곰탕집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젓갈 사러 가면 젓갈 사러 가는 거 따라가고 신안에 소금 사러 가면 소금 사는 거 따라가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그런 요리의 수업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기 교육을 받으셨죠. 그 DNA가 몸에 그대로 남았던 것 같아요. 이철되면 웅어가 맛있겠구나. 이철되면은 뭐 갈치가 맛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이제 안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일단 요식업에 종사를 하셨고 네. 명장님은 언제부터 나도 요리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신 거예요? 이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88 올림픽과 86 아시안 게임을 거치면서 외식 산업이 성장이 갑자기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식을 배워야겠다 하고 서울로 이제 상경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집에 지원 없이 서울에 딱 도착하니까 돈 50원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취업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부르면은 그 유성아 이러고 부르고 일본의 잔재가 남아서 일식 하신 분들이 안구나 그러거든요. 안구나 너 지하실에서 뭐 좀 갖고 와라. 그럼 갔다 오면은 매운탕 다대기 레시피랑 다 맞추고 딱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나 둘씩 이제 정말 또 이렇게 좀 맞아가면서 배우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소중한 저희만의 이제 레시피가 되고 그걸 이제 더 남도의 음식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제 승화시켰더니 그게 이제 인기가 많이 좋아지고 서울에서 또 스승님을 또 좋은 분을 만나셨어. 저도 그게 운인 것 같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바바리 맥개고의 진짜 주인공이신 김영주 스승님이 신라호텔에서 근무하시다가 막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같이 근무하면서 그분 일을 많이 배워서 제가 이렇게 성공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명장님 사실 그때쯤이면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식보다는 횟집이 더 많았을 시기인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일식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때 외식 산업이 급격하게 86,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외식 산업이 붐이 확 올라가는데 이제 특급 호텔이나 이렇게 보면 그 요리사의 꽃이 일식 요리사예요. 페이도 제일 많이 받고 그리고 그때 당시 신라호텔이나 뭐 조선호텔에서 나왔을 때 그때는 스텔라라는 차 한 대씩 사주고 연봉 뭐 3천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엄청났죠. 25년, 30년 전에. 그랬으니까 일식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셨어요. 그때 횟집 위주로만 있었지. 그래서 이제 일식을 배우기 시작했었죠. 초밥 저도 좋아해서 이제 많이 찾아보는데 네. 정말 숙련된 장인은 초밥 한 번 이렇게 밥을 뜬다고 하나요? 밥을 뜰 때 밥알 개수가 거의 일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렇죠. 노력 네.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꼬마 때는 숙련된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라든가 잡고 광어 같은 거 잡으라고 이렇게 주질 않아요. 다 숙련된 분들이 다 잡고 그러면 그 초밥을 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무를 절여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무 모양으로 생선 모양을 잡아서 그걸로 이제 초밥을 저녁에 이제 끝나면은 그 식은 밥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연습하고 생선이 없어. 네, 생선이 없으니까 그걸로 하고 단무지 남으면 단무지 갖고 이제 연습하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밥알도 개수도 씌워보고 그래서 이제 감각적으로 이게 이제 손에 딱 잡으면 이 손에 뭐라 그럴까요? 카메라가 있는 것 같이 감각적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많다 그러면 조금 털면 보통 6알, 7알이거든요. 조금 털면 그럼 그램수 딱 재면 정확합니다. 야,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고등학생 갓 졸업해서 서울 올라가서 아무도 없이 혈혈단신에 막 일식집 가서 쪽잠 자면서 회도 없는데 단무지에 무 절여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그 어린 시절 그 명장님의 모습이 떠오르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픈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사실 힘들다는 뭐 그런 것은 없었고, 예. 그리고 일단 제가 이 분야에 들어왔으니까 이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하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생했던 것들이 제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지. 만약에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면 제가 안유성 명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게 서울에 올라가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으면 일식집을 서울에 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일본과 서울에서 많은 기술을 배우고 남도의 식재료를 이용해서 남도에 가서 나의 꿈의 궁전을 만들어 보자 하고 그 마음을 먹고
28년, 27년 IMF로 제일 가장 힘들 때, 그때 광주로 특급 호텔 주방장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어쨌건 특급호텔 주방장으로 이렇게 초빙이 된 거면 그래도 금이환영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때는 금이환영하고, 사실 그때는 그 마지막에 제가 여기서 이제 기차 타고 무궁화 타고 서울로 올라갈 때 거기서 기차 안에서 내가 성공해서 강주에 특급 호텔이 생기면 주방장은 아니어도 부주방장은 돼서 내가 내려와야 되겠다. 그 꿈을 갖고 서울 올라갔거든요. 근데 총주방장으로 스카우트해서 내려왔으니까 금이환영한 거죠. 그때 부모님 반응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가까이에서 아들을 막둥이 아들, 3남 3녀에 제가 막둥이거든요. 6남매 막내세요? 예, 예. 어머. 그래서 이제 막둥이도 곁에서 보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더 좋아하시고 그랬죠. 그러면 사실 처음에 이제 광주에 내려오셨을 때 뭐 그때는 특급호텔 주방장으로 내려왔으니까 네. 금이환영한 거지만 다음에 식당을 여실 때는 이미 어머님이 하시던 식당도 있고 또 워낙 우리 지역은 또 한식이 굉장히 그렇죠. 예. 유명하기 때문에 그걸 물려받아서 했으면 조금 더 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식집을 그때는 여셨어요? 쉬운 길이었죠, 그게. 더 오히려 쉬운 길이고, 제가 욕심만 좀 내면은 그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는데, 제가 추구하는 게 저는 이 남도의 음식을 가지고 남도 초밥을 해서 나만의 남도 초밥을 색깔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도 다시 하고 그래서 이제 박사 학위까지도 취득하고 이제 계속 대학을 다니면서 요리 관련돼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러니까 제 목표가 딱 설정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길만 갔죠. 정말 일식 하나만 보고 어떻게 보면 초밥 하나만 보고 뚝심 있게 걸어 오시다가 그게 인정을 받으신 게 대통령들의 뭐 요리사로 네, 불리시더라고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오면 꼭 명장님의 가게에 들려서 초밥을 드신다고 하던데 혹시 대통령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좀 재밌는 거 있을까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5.18 행사만 있으면 뭐 5년 임기 기간 내에 계속 오셨었으니까 그럼 내광하시면 제가 이제 식사를 담당을 해드리고 그리고 좋아하시는 뭐 홍어 사러 또 신안까지 또 가서 흑산도까지 가서 홍어도 사갖고 오고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홍어 사러 가면 그때는 홍어집이 한 2군데밖에 없었어요. 신안에요? 네, 신안에. 그리고 많이 안 나올 때였고 그래가지고 한 집에서 홍어를 사가지고 가면은 누가 드실 거냐고 하면은 대통령이 드실 거다. 김대중 대통령 드실 거야. 그럼 그거 놔두고 전부터 옆에 저 집으로 가라고. 그게 진짜 신한 눈이고 이거 나 수입 거야. 수입. 신한 분들이 그만큼 그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명장님도 대단하신데요. 네. 사실 홍어는 그냥 광주에 있는 시장에서도 살 수 있는 건데 왜 신안까지 직접 내려가셨어요? 워낙 김대중 대통령은 바닷가에서 해안 지역에서 사시다 보니까 미식가라 이거 잘못됐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나고 저희들 혼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안 드리면 안 되고 굴비라든가 이것도 제대로 된 거 그리고 남도의 식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초밥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제공해 드렸더니 가시는데 이제 갑자기 부르시더만 나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갖고 경호원이 부르니까 나는 난리 났다. 경호원이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뭐가 음식에 뭐 문제가 있었나 보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다.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쫙 쫄아가지고 갔더니 초밥이 너무 맛있다고 2인분만 청와대 가서 드신다고 2인분만 싸라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진짜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요리하면서 칭찬 중에서 제일 큰 칭찬이죠. 대통령이 포장 좀 해주라고 열심히. 그러면 그렇게 유명인들, 뭐 대통령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장님? 일본의 조리사들이 제일 그 식재료 중에서 제일 값어치 있고 제일 비싸게 쳐준 게 우리 남도의 식재료더라고요. 근데 정녕 우리 남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도에서 이 좋은 식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거들 뿐이지 이 좋은 식재료를 계속 이런 뭐 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 기후대책 이런 것을 잘 이제는 우리가 음식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제 슬로우푸드 이제 좀 환경까지도 좀 같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좋은 남도에 나오는 식재료를 오래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환경도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와, 예. 아니 사실 남도의 식재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게 그만큼 많이 보시고 조사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노력하신 결과일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또 요식업에 종사를 하셨으니까 명장님이 보시는 우리 지역, 남도 지역 식재료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남도는 이렇게 구조상 보면은 이 갯벌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뻘을 보유하고 있으면 갯벌이 있는 지역은 생선도 맛있고 그리고 조개 종류, 그 해조류 모든 게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분이 영양가가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나온 김, 미역, 다시마, 해조류부터 시작해서 조개 종류 뭐 다 맛있잖아요. 그리고 영양가도 높고 아, 그냥 제가 초반에 이제 남도 음식 홍보대사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냥 남도 홍보대사를 하셔야겠네요. 아니, 또 얼마나 지역사랑이 대단하시냐면 남도 초밥이라고 또 만드셨더라고요. 네, 어떤 건지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일본에서 흔히 흉내내는 그런 일본식 초밥이 아니라 이제 기술력이나 어떤 테크니컬한 거, 그 다음에 모든 이러한 방향성은 잘 잡고 가는데 우리 남도에 나오는 식재료를 얼마나 더 돋궈줄 수 있는 그리고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이제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개발하면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도에서 나오는 광어를 숙성광어로 해서 여수에서 우리 나오는 갓김치. 갓김치를 하면 갓김치가 원래 겨자를 만들 때 그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매콤한 그 와사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갓김치가 익었을 때 얼마나 라면에다 먹어도 맛있고 얼마나 맛있어요. 톡 쏘는 그 맛이. 톡 쏘는 맛과 팡 터지는 그 식감. 그걸 아이고 군침이 되네. 그걸 가지고 숙성된 광어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딱 먹으면 그 맛이 어떻겠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네. 저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유, 우리 유도희 아나운서를 위해서 준비 다 했습니다. 예. 정말요? 어머! 감사합니다. 우와. 와. 이게 남도 초밥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좀 직접 예. 해주시면. 남도 초밥, 이건 가리비 초밥, 네. 이건 단새우와 성게 초밥, 이건 이제 고등어 초밥입니다. 요거 갈치, 여수에서 나오는 갈치 초밥. 예, 그리고 이거는 금태 초밥. 이 진짜 남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재료예요. 이거는. 와, 제가 네, 요거, 하나를 네, 먹어보겠습니다. 한잔 드셔보세요. 뭘 먹어? 추천 하나 해주세요. 남도 초밥, 여수 갓김치 초밥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남도 초밥. 예. 숙성된 광어 위에 여수 갓김치. 예. 먹겠습니다. 싹 씹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갓김치가 빵 하고 터지는 게, 근데 그 갓김치가 빵 하고 터지는데 숙성돼가지고, 어떠세요? 와, 갓김치가 네. 그 겨자의 역할을 해줘서 그렇죠. 상큼한데 광어가 원래 이렇게 쫄깃쫄깃했나요? 아니, 쫄깃쫄깃하고 밥이랑 예. 그 생선의 양이 너무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져서 그렇죠. 밥알이 몇 개입니까? 이거는 280알이에요. 아니요. 이거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하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뭐 개발한 것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배 위에서 이렇게 감성돔이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밥을 쉬지 말라고 이제 초밥을 싸갖고 가지거든요. 그러면 회를 떠서 묵은 김치나 갓김치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다가 배가 고프니까 배 위에서 뭐 다른 거 모양 낼 필요도 없이 그냥 주먹밥처럼 크게 해가지고 생선 올리고 갓김치 하나 올리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게. 갓 잡은 걸로. 갓 잡은 걸로. 너무 맛있다. 예. 이거를 더 많은 분들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예. 소화 먹어가지고 그럼 하나만 더 먹을까요? 예. 하나만 더 먹으면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금태라는 금태는 어디에서 나는 건가요? 이제 금태는 우리 고흥이나 이쪽 지역에 좀 그 바위 틈이라든가 이렇게 그물로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걸 약간 이제 불로 구워가지고 만든 건데 약간 불향도 나고
예, 스테이크 같은 느낌도 나는데 원래 기름이 많은 생선이라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예. 말씀하신 그대로 일단 불향이 나고 스테이크 네, 같은 맞아요. 느낌도 네. 나면서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이게 밥알이 몇 개고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명장님. 이게 밥알의 개수가 진짜 중요하네요. 네. 와, 너무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네. 또 작년에 엄청 큰 경사가 있었어요. 뭐 네. 우리 지역에서도 엄청난 경사였는데 대한민국 조리 명장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16번째시죠? 네, 16번째 막둥이로 2023년에 명장이 됐는데 너무 힘들게 명장이 돼서 명장 됐다고 전화 왔을 때 펑펑 울었어요. 정말 펑펑 울었고 어머니 그 생전에 계실 때 꼭 명장된 이 명장패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돌아가셨 후에 돼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 명장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이 지역 쪽에서 마세고장인데 이쪽에 단 한 명도 요리 분야에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도전해서 8번 떨어지고 됐다는 거 명장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익보다도 우리 지역에 봉사하고 이렇게 음식으로 발전시키는데 좀 제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더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 지역의 음식을 많이 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명장에 걸맞게끔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실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또 호남에서 유일한 요리 명장이셔서. 네. 그렇죠. 이제 어깨도 많이 무겁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또 봉사도 해야 되고 광주가 진정한 초밥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작년부터 했던 전국 초밥왕 대회를 올해까지 2회째 하고 내년에는 이제 세계 초밥왕 대회로 더 상승해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초밥 경연대회를 하러 광주로 오게끔 지금 규모를 더 키울 계획입니다. 그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던 게 이렇게 바쁘신데도 네. 초밥왕 대회를 직접 또 준비도 하시고 네. 또 심사도 보러 가시고 하셨더라고요. 네. 이 대회 근데 처음에 어떻게 기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요리 대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고 이제 해외로 제가 심사를 많이 하러도 다녔고 이러한 국제적인 세계적인 대회가 우리 광주에서 요리 대회가 음식의 도시 광주에 이런 요리 대회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끊임없이 추진해 왔던 게 지금은 이제 주목을 받고 많이 그 세계에서도 많이 알아주고 왁스라는 세계 그러니까 왁스가 뭐냐면요 축구하면 피파 같이 그다음에 올림픽하면 IOC 그런 것 같이 세계 요리 연맹이 왁스라고 합니다. 그 왁스가 인정해준 국제적인 심사위원들만 와서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요리대회를 지금 제가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모여야지 또 김치도 우리 또 광주 하면 최고잖아요. 얼마 전에 끝난 김치 축제도 있었지만 그런 것 같이 각 분야의 음식들 우리 또 그리고 광주에 또 무형문화재로 음식을 이렇게 계속 전수하시는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들이 많이 계셔요. 이러한 것들을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색을 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똘똘 뭉치니까 진정한 미식의 도시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명장님이 단순히 나의 실력만 가꾸는 게 아니라 후배들을 양성하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도 굉장히 진심이라는 게 또 느껴지는 게 이번에 명장스쿨이라고 해서 네네.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서 또 멘토 역할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가 꼭 참여하는 건데 제가 축적된 노하우 매뉴얼, 레시피 이걸 아낌없이 후배들한테 청년 상인들하고 소상공인들한테 뿌려줘야 됩니다. 뿌려줘가지고 같이 살아야지 내 것만 꼭 갖고 있으면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부터 명장이 되고자 하는 게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제가 명장이 됐던 거고 이제는 명장이 됐으니까 그런 청년 상인들하고 같이 어깨동무해서 같이 크자. 그러면 내가 외부에서 손님은 내가 끌어올게. 내 얼굴만 할게. 그러면은 너네들하고 같이 성장해보자. 그래서 명장 성공 스쿨이라고 지금 했는데. 아니,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비슷하시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광주의 백종원 아니신가요, 지금? 네, 인정하시나요? 그런 거 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초반에 이제 명장님이 창업에 도전하시고 시작하실 때는 주변에 도움 없이 성장을 또 하셨잖아요. 근데도 예. 이렇게 후배들한테 아낌없이 도와주시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근데 거예요? 이제 제가 자수성가할 때 누가 이렇게 손 벌리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러질 말아야겠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직원들도 지금 일본 연수를 계속 보내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일본 연수를 가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밥만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이 좋은 거, 이 일본에 가서 연수했던 이 느낌을 우리 직원들한테는 꼭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 우수 사원들 뽑아가지고 1년에 코로나 때는 사실 좀 2, 3년은 못 갔어요. 못 갔지만 꾸준하게 지금 그 전부터 우수 직원들 일본 보내주고 가서 또 거기서 받은 거 느낀 바를 또 우리 전 직원들 모였을 때 느끼는 거 그런 것을 좀 자기도 PPT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라. 이것도 강의 경험이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친구들이 또 대학 강단에도 또 쓸 수 있게 그렇게 조금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그 명장이 해야 될 모습이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마음 먹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요리에 대한 진심만 사실 있는 줄 알았는데 후배들 얘기할 때 눈빛 막 반짝반짝 빛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명장의 품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너무 바쁘시겠지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신다면. 지금 미국에는 CIA가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꼬르동블로, 일본의 찌즈가 있듯이 한국에는 한국의 광주에는 안유성 명장스쿨, 명장학교가 있다, 요리학교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음식을 배우고 마지막 한 학기 정도는 경영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는 이러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레스토랑을 세계 어느 곳에라든지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꿈을 꾸고 있고 그게 이제 세계 음식화 하는데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제 최종 꿈입니다. 명장님이랑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단순히 그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광어를 잘 손질하는 명장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정말 큰 어른이고 사실 명장님 같은 분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게 아마 우리 모든 지역에 있는 요식업계 후배들에게는 이미 안유성 숟가락을 들고 태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관리 잘해서 좋은 요리 많이 선보여 주시고 또 요리 학교가 언젠가는 꼭 개교하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초밥도 너무 잘 먹었고요. 너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